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5-4회가 되겠습니다. 자, 자존감이 없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그리고 이 세상에 와 살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 힘의 논리, 물질주의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형편없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존감을 다시 높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래 본질적인 문제, 창조의 질서를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263페이지를 보시면요. 인간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해 가죠. 본질적 문제에서부터 지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을 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적으로도 창세기 1장 27절에 나를 잃어버려서 낮아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다시금 계속 나의 자존감을 누군가가 다시 찾아주고 알려주고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옆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편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맞춰서 평가하고 다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면은 넌 왜 이렇게 못하니? 그리고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야, 너 같은 쓸모없는 놈, 넌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또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처들이 인간의 자존감을 한없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므로 결국은 나중에 나 같은 건 쓸모없는 놈이구나. 나 같은 건 삶은 뭐하나. 그래서 자존감의 밑바닥에서 자기를 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나 같은 거, 쓸모없는 놈, 한심한 놈, 에휴, 삶은 뭐해?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분을 알면 그럴 수 없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가치를 알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러니까 이 나이로 말하면은 8, 9, 10이니까 1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사회 나가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나 같은 거 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날 낳아서 이 고생시키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렇다면 인생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자신을 진리 안에서 찾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런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런 결심이 섰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없이 살지 말자. 그래서 인간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찾아주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성령께서는 이거를 찾아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시고, 말씀은 이걸 살아갈 수 있는 길이를 다시 볼 수 있게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다시 본질로 가면서 자기를 현실을 바꿔놓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쭉 보면은 우선 외부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잉태 중일 때,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역기능적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또 외부 친구나 이웃이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충격으로 인해 우리 자존감은 또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무시당하는 주변 환경,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못한다는 말만 듣는 경우, 어려운 경제 환경들은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또 환경이 있어요. 자신의 외모, 질병, 잦은 실패, 낮은 학력, 가난, 물질적인 환경 등에 의해서 원인들을 또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패하면은, 아,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자기가, 아, 난 할 수 있는 존재야. 또 뭔가 더 합쳐보지 뭐. 이러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낮은 자존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내면의 자화상을 만듭니다. 아유, 못생기고 한심한 놈, 캄캄한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있는 외톨이 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약해 빠진 불쌍한 놈,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심한 놈, 자기 주관도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놈, 더럽고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놈, 지저분 손가락을 입에 놓고 빨고 있는 놈, 항상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한 놈, 사람들에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 놈, 냉혈 동물같이 차갑고 기분 나쁜 놈, 어쩌다가 재수 없이 태어난 놈.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안 좋게 굳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 자화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상담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이게 제일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곳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상대방의 어떤 존재도 모르고, 또 이 존중이 여기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그냥 셀 수 없는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자식들한테 막 그러면서, 아유, 나 같은 거 이제 쓸모 없어지는구나. 그래, 빨리 죽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자존감을 낮추는 주변의 환경들을 탓하지 말고,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런 세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본래 나의 모습을 찾는 훈련.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가치를 다시 찾아내는 훈련.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만들어놓은 5-14의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 나갈수록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뭐라고 그래도 아유, 저 사람 날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지나갈 수 있고, 뭐라고 심한 말을 해도 뭐 오늘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난 내일 하면 되지 뭐. 그건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자기의 자존감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만 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훈련, 자기 자신을 내면의 세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원래의 나의 가치 있는 모습 이거를 하나씩 찾아가면 세상이 함부로 나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본래 나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본래 자기 모습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가정과 역기능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마치겠습니다.